틀린 문제 확인합니다. 먼저 틀린 거 고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해설지를 배부할게요. 일단 보고 일단 한번 보고 봐봐. 틀린 거 볼 때 먼저 여러분들이 한 답이 왜 틀렸는지부터 생각해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답을 찾아야지. 생각의 방향이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답을 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틀린 답은 그 선택지가 어떤 것 때문에 틀린 것인지를 답을 못 찾더라도 그 선택지가 틀린 이유를 따져주기 바랍니다. 네. 이건 틀린 거예요? 그거 잘 모르겠네. 그 조건이 아니라 그 잘 말하자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채점해 주셔서. 이거 뭐야? 다? 바로 뒤에 있잖아. 야, 이거 맞지 않아? 5번? 3번이 2번 아니야? 3번이 2번이지. 우리 조용히 하고 합시다. 다르죠? 박사는 닥터로 하잖아. 캡틴은 다른 거고. 네? 다시요. 어? 박사가 뭐라고요? 닥터. 이거 상의하지 말고 빨리 보고.
붙인 거지? 박사가 지금 오히려 꺾였다는 느낌인데 티야. 다 고쳤어요? 스포츠부로 만든 게 색깔. 아니 되게 스텝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어? 전달해 주세요. 전달해 주시고. 그렇죠. 선생님, 요거 좀. 여기 끝에다가. 네. 끝에다가. 이렇게. 네. 이게 여기 끝에다가 해주세요. 네. 네.
다 고쳤어요? 보고 있습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가 푼 게 껍깃단리죠. 껍깃단리랑 그 다음에 문법 똑같이 나눌게요. 일 분 뒤에 받을까? 지금 받을까? 지금도 가능? 그러면 우선 둘 다 얘기해 주면 됩니다. 하은이는 지금 보고 있는 거지? 네, 그러면은 가연이부터. 그게 껍깃단리가 두 개가 있어. 저거. 문법은 없어요? 도윤이. 껍데기 345항에 6번. 두 번째 거야, 그러면 걔는? 6번. 또? 여은. 지원. 네. 하은이. 없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거에 2번을 볼까요?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답이 4번. 리을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얻은 기회에 대해 경계심. 경계심이 어떤 뜻이냐면 조심하는 거지. 의심하고 조심하는 것이 경계심이야. 그럼 이제 리을을 볼게요. 리을. 미련이 가셔지지 않았다. 지금 이때 말하는 미련은 뭐에 대한 미련인 거냐면 회중식에 대한 미련인 거지.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야. 지금 이제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면 끝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 생각이 난다는 거니까 지금 그것만큼이나 이 시계는 이 이인국에게 중요한 물건이라는 얘기인 거지. 물론 이게 중요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도 얘기가 나오죠. 잠잘 때 캐비넷에 넣어둔다든지 따로 보관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4번 선택지 경계심을 드러낸다. 적절하지 않은 거고, 5번을 볼게요. 미음입니다. 자신도 부끄러운 짓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데서 느끼는 민망한 부끄러운 짓. 지금 5번 선택지를 보시면 해설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오, 5번도 적절하지 않은 거라 봐야겠는데. 지금 해설의 5번 볼게요. 브라운 집에서 온갖 골동품을 보고서 이인과 얼굴 화끈해진 것은 저것들도 다 누군가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거 내게 작아서 느끼는 부끄러움이었는데. 본문. 이거 5번 지워주세요. 이거 5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봐봐. 지금 미음에서 두 줄 내려올게요. 야, 이거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봐, 나중에. 학교 선생님한테. 이게 수능 특강에 있는 거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일단은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좀 설명을 해볼게. 미음에서 두 줄 내려올게. 미음에서 두 줄 내려오면 국외로 내보낸다는 자체과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맞지? 그러니까 해외 반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 다음에 다만 그 앞에 지금 이거를 내놓는 거에 대한 아쉬움인 거야. 이거는 그만큼 이 이인국에게도 중요한 물건이거나 아니면은 값비싼 물건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는. 또한 그 다음 줄입니다. 차라리 이인국 박사에게는 저렇게 많으니 무엇이 그리 소중하고 달갑게 여겨지겠느냐는 망설임이 더 앞섰대. 그러면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뭔가 야, 내 물건이 이거 초라한 거 아니야? 야, 쟤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내 거 보고선 좋아하겠어? 이런 거지. 야, 내가 너무 작은 거. 그러니까 얘 주는 거 아까워. 처음에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와서 보니까 내가 아쉬움을 느낄 것도 못되게 좋은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많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게 보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적절한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한번 선생님께 여쭤보는 것도 그래야 지금 이게 수특에서 이거 수특 문제야. 올해 나온 수특 문제란 말이야. 수특에서 얘를 이제 적절한 선택지로 봤는데 지금 앞뒤 상황을 봤을 때는 얘는 적절한 게 아니란 말이지. 내 판단은 그래. 그래서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니까 학교 선생님께 이거 껍빛단리 수특 문제를 풀어봤는데 5번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거 5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냐? 한 번만 좀 확인을 해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 5번은 적절해 보이는 선택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 6번 볼게요. 이거 단답형인데? 어떤 게? 박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지도층이에요? 답이 박사거든요. 근데 이게 왜 지도층이에요? 이거는 설명. 우리 그거 볼까요? 이거 한 장짜리. 전에 이렇게 생긴 거 내가 껍빛단리 나눠준 거 있을 텐데. 이렇게 생긴 거. 너 준 유인물도 봐봐. 지난 시간에 처음에 이제 껍빛단리 설명할 때 줬던 유인물이 있어. 거기다.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영상 보는 친구들도 이렇게 된 거야. 왜? 얘네들 뭘 알겠어. 왜 없어? 이거 보면 여기서 읽었던 것 같은데. 어디냐면 우리 유인물에서 170쪽이야. 거기 그 유인물 170쪽의 왼쪽입니다. 170쪽의 왼쪽에 보면 Q가 있어. 작가가 이인국에게 박사라는 호칭을 붙인 이유. 잠깐만. 이거 둘이 같이 보. 같이 봐주세요. 난 너랑 가야 돼. 왜? 거기 읽어볼게. 작가가 이인국에게 박사라는 호칭을 붙인 이유는 작가는 이 글의 이인국이 박사답지 않은 면모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사라는 호칭을 일관되게 붙이고 있다. 그 말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이인국 박사, 이인국 박사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 이유는 첫째, 당시에는 박사란 칭호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기 때문이며, 둘째, 박사답지 않은 박사를 형성함으로써 당시에 부패한 사회상과 지도층을 풍자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됐죠? 네. 박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 박사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죠. 무슨 말이냐면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가 되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가 되고, 논문에서 이제 그 분야의 박사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박사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야. 됐죠? 네. 그러면 질문 처리가 끝났으니까 자화상 유인물을 봅니다. 요거 이렇게 이번에는 칼라로 인쇄한 거. 자화상 왼쪽 볼게요. 왼쪽에 핵심 정리입니다. 왼쪽에 핵심 정리. 지금 이제 자화상을 한 이유가 이거인 것 같아. 지금 이 단원에서 지금 그 광야라는 작품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사회문화적, 그 당시에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일제강점기의 사회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개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의 개인이 어떤 태도를 지니는지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선정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 정리 봅니다. 자유시, 서정시, 성찰적, 고백적. 그러면은 이제 어조는 같네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라 고백하는 방식. 자신의 내면을 이제 드러내는 거. 지금 앞에서도 고백적 어조였지. 우리가 봤던 그 광야에서도. 그 다음에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고, 결국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된다. 주제를 보시면 자아성찰과 자신에 대한 애증. 애증이 무슨 뜻이냐면 이 애자가 사랑 애자고, 그 다음에 증자가 증오할 때 쓰는 증자야.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감정이 애증이 되는 거지. 그 일종의 뭐가 되느냐, 내가 싫어졌다 좋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즉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으니 또 뭐가 돼야 돼? 이 내적 갈등이 해소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해소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따져볼 수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특징, 평이한 구어체. 평이하다면 쉽다는 뜻인 거고, 구어체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 쓰는 표현을 구어체라고 하는 거죠. 평이한 구어체를 사용하여 산문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상전가에 따라 거기다가 물결 표시해 주세요. 화자의 심리가 분명한 변화를 보인대. 다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얘기는 좀 많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앞에 애증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많이 달라져야지 이제 변화를 우리가 뚜렷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 거기 밑에 이해와 감상을 읽어볼게요. 이 시는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모든 문장을 비읍니다로 끝내는 평이한 구어체를 사용하여 산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서 우물은 화자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 거울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 우물에는 화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있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거기다 물결 표시합니다. 달이 밝고부터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까지 물결 표시를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자연물을 제시할 때 부정적 표현이 없으면 긍정적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던 거, 부정적 표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 대상인 거야. 지금 그 표현에 순수하다, 아름답다 알 수 없어.
긍정적인 거지. 계속 자연의 모습도 담겨있다. 우물에 비친 사나이는 우물에 비친 화자 자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화자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우물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화자의 이러한 부끄러움은 암담했던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로 볼 수 있다. 이거는 배경 지식인 거야. 사실 이 작품만으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쉽지가 않다. 윤동주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야 이렇게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지금 이 작품에서는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알 수 있는 표현은 없어. 윤동주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혹은 그런 작품들을 써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계속 마지막 문단이야.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미워져 돌아가다 보니 가여움이 생겨 다시 들여다보고 또 미워져 돌아가고 다시 그리워지는 심리적 갈등을 보인다. 내적 갈등이죠? 이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현재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기다 밑줄 써주세요. 우물에 비친 자신의 현재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 그러나 마지막 연에서는 이연의 장면을 되풀이하면서 거기다 밑줄. 얘는 수미상관 구조가 아니야. 수미상관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년과 마지막 년, 처음과 끝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하지. 그런데 이 보면 얘는 2년하고 마지막 년이야. 2년하고 6년이 유사한 모습이기 때문에 유사한 모습이기 때문에 얘는 수미상관으로 보지 않는데 중요한 건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입니다. 왜냐? 지금 이 작품이 우리는 이제 천재교과서를 공부하고 있잖아. 청라고가 비상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비상교과서를 보면 비상교과서 자습서에 얘를 수미상관이라고 설명을 해놨어. 비상자습서에서는 얘를 수미상관이라고 했습니다. 2년하고 6년이 동일해. 그런데 신사고 교과서에서는 수미상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2년과 6년을 유사하게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썼어. 2년하고 6년을 유사하게 반복 혹은 점층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를 따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명확하게는 수미상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러나 마지막 연에서는 이연의 장면을 되풀이하면서 시적 안정감과 균형감을 얻고 있으며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과 함께 순수했던 자신의 과거 모습을 추억하면서 자기 혐오에서 비롯돼 거기다 묻게 표시합니다. 과거 모습을 추억하면서 자기 혐오에서 비롯된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갈등이 해소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작품을 봅니다. 자화상. 사실 거울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어떤 비친 대상으로서 바라본다는 얘기는 이거는 분열이야, 분열. 다시 자아가 분열된 거로도 볼 수가 있어. 이거는 이 작품뿐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나를 돌아본다가 아니라 어떤 무언가에 비친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작품에서는 우물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거울이 되는데 거울 속에 나와 거울 밖에 나가 구분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자아가 분열이 된 거라고. 그런데 마지막에 심리적 갈등에서 벗어났다고 얘기를 했으니 자아가 어떻게 된 거야? 다시 합쳐진 거죠. 화해한 거고 화합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요거는 자화상뿐 아니라 거울을 보는 다른 작품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어. 그런데 이 작품은 화합이 이루어졌지만, 즉 다시 분리된 자아가 합쳐졌지만 이상의 거울이라는 작품에서는 오히려 심화가 돼.
분리가 화합이 되지 않아. 화해를 시도하나 실패합니다. 지금 자화상을 배우면 이제 거울이라는 작품하고 많이 이제 견주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본문 볼게요. 자화상. 삼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로 거기 외딴에다가 밑줄 쳐주시고 홀로에다가도 밑줄 쳐주세요. 외진 곳에 혼자 갔던 거야.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 속의 모습을 제시를 했어. 그런데 부정적 표현이 없으니 긍정적 표현이야. 긍정적 상황이야. 긍정적 대상이야. 그 다음에 3년입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근데 그때 한 사나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화자겠죠. 비치는 모습인 거니까. 그런데 사나이라고 표현을 했으니 객관화시킨 거야.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거기 미워져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에다가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불쌍하다지.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의 반응인 거잖아. 다시 미워져 부정의 반응, 긍정의 반응. 그래서 그 심리 상태의 변화를 극명하게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거기 그대로에다가 물개 표시. 당연하지. 달라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 또 봐도 어때? 부정적 반응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 년이야.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그리워지다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워진다는 것도 당연히 그 대상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죠. 그리고 마지막 년에다가 별표를 해주세요. 마지막 년이 이해가 돼야 지금 2년하고 3년이야. 2년하고 3년을 괄호로 묶어주세요. 2년하고 3년을 괄호로 묶습니다. 지금 마지막 년이 이해가 돼야 2년과 3년을 왜 구분해서 표현했는지가 이해가 되고 그럴 때 2년에 거기 2년에 파란색 글씨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 사나이의 초라한 모습과 대비 있죠? 그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년을 봅니다. 다시 가서 봤어? 그리워지니까 다시 가서 우물을 쳐다보는데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그 다음입니다. 추억처럼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추억처럼을 어디와 연결시켜 주냐면 1년, 2년, 3년, 4년. 4년에 그대로 있지. 4년에 그대로 찾았어? 그대로랑 추억처럼이랑 연결해 주세요. 봐봐. 지금 현재의 모습에 불만이지. 그러니까 지금 미워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 다시 갔다 와도 그대로 있으면 똑같이 미워질 거라고. 그런데 마지막 년에서는 그대로가 아니야. 봤더니 뭐가 보여? 추억이 보여. 추억은 과거의 경험이 추억인 거지.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 과거에는 어땠어? 괜찮았어. 맞아. 내가 예전에는 이랬었지. 이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예전에 그 모습을 내가 회복하는 것이 좋겠구나 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긍정적인 모습이 되는 거고 현재의 부정적인 모습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봐봐. 지금 여기서의 자연은 긍정적 모습이라고 했던 거지. 그리고 추억처럼 사나이도 지금 앞에서 그대로 사나이가 있는 것과는 달라진 거잖아. 그럼 달라졌으면 어떻게 돼야 돼? 얘도 긍정이 되는 거지. 긍정이 됐으니 자연과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왜? 자연의 모습은 긍정이었었거든. 그래서 2년하고 3년을 구분해서 쓴 겁니다. 자연은 긍정적인데 혹은 자연은 그대로인데 나는 예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이. 그래서 2년과 3년에서 그 자연과 주변과 자신을 분리해서 자신의 모습을 부각하는 것,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하는 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년에서는 이 둘을 합쳤기 때문에 화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얘가 이제 지향하는 모습이 과거의 모습 혹은 추억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내적 갈등의 해소 혹은 화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 우리 앞에서 거기 밑에 이해와 감상을 봅니다. 이해와 감상에서 짙은 거기 짙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두 번째 거. 화자의 이러한 부끄러움은 암담했던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로 볼 수 있다. 그 부분. 이 부분은 이거는 윤동주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 작품만으로는 그렇게 알 수 없는 거야. 야, 여기에 추억처럼 해서 어떻게 현실에 대처하지 못하는, 그러면 과거에는 적극적으로 현실에 대처했다는 거냐? 알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107쪽 107쪽을 보시면 작품연구소 있죠? 거기 작품연구소를 읽고 오른쪽에 있는 거기 키포인트 체크부터 제일 위에 오른쪽에 네모 빈칸 채우기 있지? 거기 한번 읽고 거기에 있는 키포인트 체크랑 1, 2, 3번 문제를 풉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광야도 봤잖아. 그래서 광야에 해당하는 문제도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거기에 있는 거 풀어주시고 얘도 풀어주세요.
네. 우리 조금만 아직 풀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 네.
질문 말해도 돼요? 네. 1번이요. 뭐의 1번이요? 광야 1번? 자화상. 그 다음에 광야. 광야 1번. 광야 10번이요. 어떤 거에? 광야 10번. 또 없습니까? 그러면 요거 두 문제만 설명하면 될까? 그럼 광야 1번 봅니다. 광야 1번. 적절하지 않은 것 일단 4번 볼게요. 라에서 현실의 고통을 인내하며 모든 것을 어디가 틀렸느냐? 달관적 자세. 달관적 자세는 지금 그거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초월하는 것이 달관적인 거지.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인 거야. 뭐 그거 뻔하지 뭐. 아이 뭐 어차피 시간 지나면 나 죽고 나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초월적 태도 혹은 달관적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달관적 재소가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고, 3번 선택지를 볼게요. 천지창조로부터, 천지창조가 이제 1년이죠. 천지창조로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가 태동,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태동이라고 합니다. 꽃을 피웠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을 강물이라는 말로 드러내고 있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10번 봅니다. 복입니다. 현실을 모방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대의 사회상으로서 접근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4번 선택지를 보면 당시에 암울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이 표현 때문에 당시 암울한 현실. 근데 3번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다시 그 문제는 사회상이 반영이 되는 거냐, 시인 중심으로 볼 거냐,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 됐습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우리 문법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여기 뒤에, 제일 뒤에다가 오늘 수업한 광야랑 그 다음에 자화상 문제를 꽂았습니다. 그거는 과제예요. 제일 뒤에 있는 자화상이랑 광야 문제는 과제. 지금 문법 문제는 뭐 풀 거냐면 앞에 있는 거, 지난 시간에 꽂아드린 거 앞에 있는 거를 풀 건데,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과제로 했었잖아.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문제. 지금 두 번째 문제. 각 페이지
두 번째 문제를 풉니다. 각쪽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세 번째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89쪽에 213번, 90쪽에 217번, 91쪽에 221번 이렇게 각 쪽의 두 번째 문제를 푸세요.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세요. 지금 채점하고 틀린 거 보면서 궁금한 거는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칠판에다 적고 난 다음에 한 번에 설명을 할게요. 실시간에 정신이 말라는 걸 느꼈어. 나 진짜 싫어. 진짜 아니 나 지금 내가 1등 하고 수학 듣고 영어 아니면 영어는 약간 이번에 신가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고. 야, 너 뭐 했어? 그거? 지우고 가고. 별로 야, 공학 없어진 거 보고 미쳐버리 나가. 너 환경했어? 아니, 나 그거. 실용경제. 실용경제. 뭔데? 뭐야? 야, 너 힘든데? 아니, 오라스인데 얘는 진짜 힘든데? 얘 진짜 힘든데? 앞에서 얘 진짜 힘든데야? 이렇게? 아니, 오라스인데는 진짜 힘든데? 이렇게 해서 왜 나랑 쟤랑? 아, 야, 너 나랑 같은 반일까? 야, 왜 경제했어? 아니, 할 게 없어, 나는. 아니, 환경이나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상관 나랑 관련 없잖아. 아니, 야, 근데 경제가 더 찍어봤어. 아니야, 그래도 수학이랑 관련돼 있어가지고 하고 무슨 싶은 말도 안 되는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야, 나 아니, 단과거든? 이거? 이과. 어. 거의 단관대적으로 인문사회 좀 들어야 돼. 인문사회? 사회사회 그거. 얘 개빡치게 됐어. 학생? 학생이라고 태양들 위기에 놓였는데 학생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살. 태어난 거 아니야? 아니야, 다시 살린대. 살인데? 절대 없어. 왜 얘네랑 사귀냐고. 몰라. 없어. 두명 했던데? 이렇게 보니까. 근데 지금 문과 애들 한 5명 나머지까지 포함해서 7명 됐어. 헐. 살린 새끼들 기억 진짜 어렵다. 야, 공대 왜 빠개진? 뭐가? 그 공대 그거, 아, 그거 교사가 어떻게 됐어? 좀 초대하면 안 돼? 몰라? 원래 수지쌤은 능력이 부족하신 거야? 부모도 왜 수지쌤이? 수지쌤이? 피줄이잖아. 아니, 야, 진호랑 수지랑 사귀는 거 없었는데. 아니야, 제일 처음으로 나 같이 갔다고. 내가 끝까지 수지랑 같이 갔다고. 야, 그거 알아? 이거 제일 되게 쓸모없는 게 어. 심리학을 막 과학쌤이 가르치고 아, 맞아. 뭐였는데 음악쌤이 뭐였더라? 음악 가르쳤나? 진짜 그때? 그 음악쌤이?
내가 아는 그 쌤인지 몸이거든. 모르겠는데 작년에 음악쌤이 가르쳤다는데? 아니 기억이 안 나. 그건 뭐고요? 다 봤어? 풍경 가르쳤다 했다. 음악쌤이 풍경 가르쳤대. 질문 없습니까? 네. 정말 그냥 시간 때우기용이야. 아, 그러면 과제 정리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뒤쪽에 있는 자화상이랑 그 다음에 방야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습서 평가 문제집에 있는 자습서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법 문제는 안 풀었지? 풀었나? 안 풀었죠? 네. 그거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랑, 예,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우리 지금 두 번째 문제 풀었잖아. 세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자습서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법 문제, 이렇게 과제를 하는 걸로 할게.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